향연, 나는 자네들이 묻고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꽤 되어 있다고 생각하네. 실은 바로 며칠 전에도 마침 팔레론에 있는 집에서 시내로 올라가는 중이었는데 지인 중 하나가 뒤쪽에서 알아보고는 멀찍이서 나를 부르더군. 놀리는 투로 부르면서 말했네. 어이 팔레론 출신 아폴로도로스, 기다려주지 않겠나? 그래서 난 멈춰서서 기다렸지. 그러자 그가 말했네. 아폴로도로스, 안 그래도 요 며칠간 자네를 찾아다니던 참이었네. 아가톤과 소크라테스 선생님과 알키비아데스, 그리고 그때 그 만찬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들이 가진 그 모임에 대해 그들이 펼쳤던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이 어떤 것들이었나 물어보고 싶어서 말일세. 다른 누군가가 필리포스의 아들 포이닉스에게서 들은 걸 내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네도 알고 있다고 말하더군.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분명하게 말하지 못했네. 그러니 자네가 직접 내게 이야기해 주게. 자네 동료의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기로는 자네가 제일 마땅하니 말일세. 근데 먼저 하고 그가 말했네. 말해보게. 자네가 직접 그 모임에 참석했나? 안 했나? 그래서 내가 말했네. 자네에게 이야기해준 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은 것 같군. 자네가 묻고 있는 이 모임이 나도 참석할 수 있었을 정도로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고 자네가 생각하고 있다면 말일세. 난 정말 그렇게 생각했네. 그가 말했네. 내가 말했네.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나 클라우콘. 아가톤이 고향인 이곳을 떠나 산지 여러 해 되었고 또 내가 소크라테스 선생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날마다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혹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내는데 관심을 기울여온 게 아직 3년이 채 안 되었다는 걸 자넨 알지 않는가? 그전에는 아무데나 닥치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했었지. 꼭 지금 자네만큼이나 말일세. 자넨 지혜를 사랑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일이면 아무거나 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말이네. 그러자 그가 말하더군. 놀리지 말고 이 모임이 언제 있었는지나 내게 말해주게. 그래서 내가 말했네. 우리가 아직 아이였을 때 아가톤이 첫 비극 작품으로 우승했을 때였네. 그 자신과 가무단원들이 우승기념 제사를 드리던 날에 바로 다음 날이지. 그럼 아주 오래전 일인 것 같군. 그건 그렇고 누가 당신에게 이야기해준 건가?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직접 해주셨나? 그가 말했네. 내가 말했네. 제우스 신의 맹세코 그건 아니고 호이닉스에게 이야기해준 바로 그 사람이 해주었네. 아리스토데모스라는 사람인데 퀴다테나이온 출신이고 작달막하고 늘 맨발로 다니던 사람이지. 그는 그 모임에 참석했더랬네. 내가 보기에 당시에 가장 열렬하게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 하나였으니까 말일세. 하지만 저 사람에게 들은 것들 가운데 일부를 나중에 소크라테스 선생님에게도 여쭤보았는데 선생님은 그것들이 저 사람이 이야기해준 대로라고 확인해 주셨네.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내게 이야기해주지 않겠나? 어쨌거나 시내로 가는 길은 우리가 걸어가면서 서로 말하고 듣기에 안성맞춤이라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함께 걸어가면서 그것들에 관해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서두에 말한 것처럼 난 꽤나 준비가 된 상태라네. 그러니 자네들에게도 이야기해줘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겠네. 게다가 나로서도 지혜, 사랑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을 내가 직접 말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거나 할 때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와 상관없이 몹시 즐겁거든. 하지만 다른 이야기들, 특히나 부유하고 돈 잘 버는 자네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나 자신이 짜증스럽기도 하고 동료들인 자네들이 정말 안 됐다 싶어지기도 하지. 아무 대단한 일도 하지 않으면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들을 하니 말일세. 그런데 아마 자네들 쪽에서는 내가 불행하다고 여기고 있을지도 모르며
자네들로서는 맞게 생각하고 있다고 난 생각하네. 하지만 나는 자네들이야말로 그렇다고 그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네. 자넨 늘 똑같군, 아플로도로스. 늘 자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있고 소크라테스 선생을 제외하고는 자네 자신을 비롯해서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이니 말일세.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자네가 이 유약한 사람이라는 별칭으로 불려왔는지 나로서는 모르겠네. 이야기를 할 때는 늘 이런데 말이야. 자넨 자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사납게 굴지. 소크라테스 선생한테만 빼고. 아주 소중한 친구, 내가 나 자신과 자네들에 관해 이런 의도를 갖고 있다면 그야말로 난 미친 거고 정신이 나간 거겠군. 이것들을 놓고 지금 다투는 건 적절치 않네, 아플로도로스. 자네에게 우리가 부탁했던 대로 다른 건 하지 말고 그 이야기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나 이야기해주게.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은 다음과 같은 어떤 것들이었다네. 아니, 그보다는 저 사람이 이야기했던 대로 나도 자네들에게 처음부터 순서대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네. 그는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목욕도 하고 신발도 신은 채 자기와 맞닥뜨리게 되었다고 말했네. 그래서 그분께 이렇게 멋쟁이가 되셔서 어딜 가시냐고 물었다고 하네.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셨다더군. 아가톤의 집에서 열리는 만찬에 가네. 어제 우승 기념행사에서 군중을 두려워하여 그 사람을 피해 나왔는데 그러면서 오늘 참석하마고 약속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멋을 부리게 되었지. 멋있는 자의 집에 멋있는 자로 가려고 말이네. 그건 그렇고 자네는? 하고 그분이 말씀하셨네. 어떤 생각인가? 초대받지 않은 채 만찬에 기꺼이 갈 의향이 있나?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네. 하고 그가 말했네. 그분이 말씀하셨네. 그렇다면 따라오게. 그래서 우리도 속담을 망가뜨려 보세나. 이렇게 바꾸면서 말이네. 훌륭한 자들은 훌륭한 자들의 연회에 자진해서 간다라고. 호메로스는 이 속담을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다 방자함을 부리기까지 했다고 할 수 있거든. 그는 아가멤논은 전쟁 수행에 있어 유별나게 훌륭한 사나이로 반면에 메넬라오스는 소심한 창수로 그려놓고서는 아가멤논이 제사 지내면서 잔치를 베풀 때 메넬라오스가 초대받지 않은 채 잔치에 오는 것으로 그렸지. 더 못난 자가 더 나은 자의 잔치에 오는 것으로 말일세. 이 말을 듣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했네. 아마도 실로 저는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호메로스가 그리고 있는 대로 보잘것없는 자로서 초대받지 않은 채 지혜로운 사람의 잔치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절 데려가시면서 무슨 변명을 하실지 생각해 봐주십시오. 저는 초대받지 않은 채 온 거라고 인정하지 않고 선생님이 초대하셔서 온 거라고 할 테니까요. 그분이 말씀하셨네. 둘이 함께 길을 가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네. 그러니 자, 가세. 자기들이 대강 이런 말들을 서로 나눈 후에 가게 되었다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도중에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스스로 뭔가 골똘히 생각하게 되면서 뒤처져 가게 되었고 자기가 기다리니까 그분이 먼저 가라 하셨다고 했네. 아가톤의 집에 다다랐을 때 문이 열려있는 걸 보게 되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다소 우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그는 말했네. 안에서 한 아이가 나와 자기와 마주치자마자 곧바로 다른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으로 데려갔고 그는 그들이 막 식사하려는 참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네. 그런데 아가톤이 그를 보자마자 말했다고 하네. 아리스토데모스, 함께 식사할 수 있게 때 맞춰 왔구만. 다른 어떤 일 때문에 왔다면 다른 때로 미루게. 자네를 초청하려고 어제도 찾아다녔는데 만날 수가 없더군. 그건 그렇고 어째서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우리에게 모셔오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뒤를 돌아보았지만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따라오시는 모습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네. 그래서 나는 실은 나 자신이 소크라테스 선생님과 함께 왔다고, 그분이 여기 만찬에 초청하셔서 온 거라고 말했지. 그가 말했네.
그거 정말 잘한 일이네. 그건 그렇고 그분 어디 계신가? 방금 전까지도 내 뒤에 들어오고 계셨는데 어디 계시는 건지 나도 궁금하네. 아가톤이 말했다고 그가 말했네. 얘야,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찾아보고 모셔오지 않으련? 그리고 자넨 아리스토데모스, 에릭시마코스 옆자리에 앉게. 그러자 자기가 앉을 수 있게 그 아이가 자기를 씻겨주었다고 그는 말했네. 그런데 다른 아이가 하나가 와서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와 계시긴 한데 이웃집 문전으로 피해가서 계신다고, 자기가 들어오십사 부르는데도 한사코 안 들어오시겠단다고 전했다고 했네. 거 황당한 얘기구나. 그럼 그분을 그냥 둘 게 아니라 들어오시게 계속 권하지 않고? 그가 말했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했네. 그러지 말고 그냥 그분 그대로 두게들. 그게 그분이 갖고 계신 일종의 버릇이라네. 가끔씩 그냥 아무데로나 피해 가셔서는 거기 서 계시곤 하지. 내 생각엔 곧 오실 거네. 그러니 방해들 말고 그냥 그대로 두게. 그래, 자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야겠네. 아가톤이 말했다고 그가 말했네. 그건 그렇고 얘들아, 우리 나머지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라. 아무도 너희들을 감독하지 않을 때는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식탁에 내어놓거라. 그러니까 지금은 나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을 너희들이 만찬에 초청했다고 생각하고 시중을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칭찬하게끔 말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식사를 하게 되었지만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들어오시지 않았다고 그가 말했네. 그래서 아가톤이 여러 번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자고 했지만 자기가 허용하지 않았다고 했네. 그랬는데 그분이 늘상 그랬듯 그리 오래 지체하지 않고 오셨고, 그때 그들은 식사를 기껏해야 반쯤 끝낸 상태였다네. 그래서 아가톤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가 말했네. 이리 제 옆에 앉으시지요, 소크라테스 선생님. 선생님과 접촉함으로 해서 문전에서 선생님께 떠오른 그 지혜를 저도 누릴 수 있게 말입니다. 선생님은 분명 그걸 발견해서 갖고 계십니다. 발견하기도 전에 그만두시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자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앉으면서 말씀하셨다고 하네. 참 좋을 것이네, 아가톤. 지혜가 우리가 서로 접촉할 때 우리 가운데 더 가득한 자에게서 더 빈자로 흐르게 되는 그런 거라면 말일세. 마치 잔 속에 물이 털실을 타고 더 가득한 잔에서부터 더 빈잔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말이네. 지혜도 이런 거라면 난 자네 옆에 앉는 걸 아주 귀중히 여기겠네. 나 자신이 자네에게서 나오는 많은 아름다운 지혜로 채워질 것으로 믿으니 말일세. 내 지혜는 보잘것없고 꿈처럼 의심스러운 것이지만 자네 지혜는 빛이 나며 많은 늘품을 갖고 있거든. 바로 그 지혜가 젊은 자네에게서 그토록 맹렬하게 빛을 발하며 밝게 빛나게 되었지. 엊그제 3만이 넘는 히랍 사람들이 증인이 된 가운데 말일세. 도가 지나치십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하고 아가톤이 말했네. 이 문제는, 즉 지혜에 관해서는 좀 이따가 저와 선생님이 함께 디오니소스를 재판관으로 삼아 시비를 가리기로 하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만찬에 집중하시지요. 그러고 나서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앉아서 나머지 사람들과 식사를 마쳤고, 그들은 헌주를 하고 그 신을 기리는 노래를 부르고 또 다른 의례적인 일들을 행한 후에 술 마신 일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그는 말했네. 파우사니아스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그는 말했네. 자, 이 보게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술을 마셔야 가장 쉽게 마시는 게 될까? 나로서는 어제 술판 때문에 정말이지 아주 버거운 상태여서 약간 숨 돌릴 필요가 있다고 자네들에게 말해야겠는데, 자네들 중 상당수도 그러리라고 생각하네. 자네들도 어제 참석했으니까 말이네. 그러니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가능한 한 쉽게 술을 마실 수 있을지 숙고해보게들. 그러자 아리스토파네스가 말했다고 하네. 그거 정말 잘 말했네, 파우사니아스. 어떤 방법을 써서든 쉽게 술 마시는 어떤 방도를 마련하자는 건 말일세. 나도 어제 술독에 빠졌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거든. 그러자 그들의 말을 듣고
아쿠메노스의 아들 에릭시마코스가 말했다고 하네. 정말 자네들 멋진 말 했네. 그런데 나는 아직 자네들 중 한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네. 술을 마시고 싶어 하는지 어떤지. 아가톤이 말일세. 전혀 아닐세. 나도 마시고 싶지 않네. 그가 말했다고 하네. 그가 말했네. 가장 술이 센 자네들이 지금 못 마시겠다고 하니 우리에게는, 즉 나와 아리스토데모스와 파이드로스, 그리고 여기 이 친구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인 것으로 보이네. 우리는 술이 약하거든. 물론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논외로 하고 말일세. 어느 쪽이든 다 잘하시는 분이어서 우리가 어느 쪽을 하게 되든 만족해 하실 테니까 말일세. 자, 어쨌거나 여기 참석자들 가운데 아무도 술을 많이 마시는데 연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니 아마도 술에 취하는 것에 관해 내가 그게 어떤 건지 진실을 말해도 불쾌감을 덜 살 것 같네. 의술을 실행한 경험으로부터 적어도 이것만큼은 정말 내게 분명해졌다고 생각하네. 술 취함이 인간들에게 버겁다는 건 말일세. 그래서 나 스스로도 자발적으로는 술 마시는 데 있어 너무 멀리 나가지 않으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네. 특히나 전날 마신 술로 인해 아직 숙취가 안 풀린 경우에는 그러지 말라고 말이네. 미리누스 출신인 파이드로스가 끼어들어 말했다고 하네. 아니, 나는 자네 말에 늘상 따르네. 다른 경우도 그렇지만 의술에 관해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는 특히나 그러하네. 지금 나머지 사람들도 잘 숙고한다면 그리할 걸세.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모두가 지금의 모임을 술 취함으로 일궈나는 모임으로 만들 게 아니라 즐거울 만큼만 마시자는데 동의했다고 하네. 에릭시마코스가 말했다고 하네. 자, 이제 각자가 원하는 만큼만 마시기로, 아무런 강제도 안 하기로 결정을 보았으니 그 다음으로 제안하겠네. 방금 들어온 피리 부는 소녀는 내보내서 홀로 또 피리를 불거나 아니면 그녀가 원할 경우 안에 있는 여인들을 위해 피리를 불게 하고, 우리는 오늘만큼은 이야기를 통해 서로 교제를 나누기로 하세.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통해 할 것인지는 자네들이 원한다면 내가 자네들에게 제안할 의향이 있네. 그러자 모두가 그걸 원한다고 말하면서 그에게 제안하라고 권했다더군. 그래서 에릭시마코스는 말했다고 하네. 내 이야기는 에우리피데스의 멜라니페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하네. 내가 하게 될 이야기는 내 것이 아니라 여기 파이드로스의 것이네. 파이드로스는 매번 나를 향해 못마땅해 하며 말하거든. 에릭시마코스, 다른 신들에게는 시인들이 지어놓은 송가와 창가가 있는데 그토록 오래되고 그토록 위대한 신인 에로스에게는 도대체 이제까지 살았던 하고 많은 시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그 어떤 찬미가 하나 지어놓은 게 없다는 건 좀 심한 일 아닌가. 또 그러고 싶다면 쓸만한 소피스트들을 살펴볼 수도 있겠는데 그들은 헤라클레스나 다른 자들에 대한 찬양을 산문으로 짓고 있다네. 가장 뛰어난 프로디코스 같은 사람이 말일세. 이건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나는 언젠가 지혜로운 사람이 쓴 어떤 책을 접한 적이 있는데 거기엔 소금이 그 유용함과 관련해서 놀랄 만큼 찬양을 받는 내용이 들어있었네. 또 이런 다른 숱한 것들이 찬미된 바 있다는 걸 자넨 알 수 있을 거네. 그러니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아주 열성을 기울이는 반면에 에로스에 대해서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람들 가운데 도대체 어느 누구도 그 신에 걸맞게 찬송하겠다고 호기를 부리고 나선 적이 없다는 것이야말로 놀라운 일이네. 그토록 위대한 신이 그토록 관심을 못 받아왔다니 라고 말일세. 바로 이 말들을 파이드로스가 했는데 잘한 말인 것 같네. 그래서 나는 그 신을 위한 내 몫의 부조를 해서 이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고, 동시에 지금 여기 참석한 우리들이 그 신을 영예롭게 하는 게 알맞다고 생각하네. 그러니 자네들도 같은 생각이라면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히 만족스러운 일이 될 것이네. 우리 각자가 오른쪽 방향으로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에로스를 찬양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가장 아름답게 해야 한다고 난 생각하고 있거든. 그런데 파이드로스가 맨 먼저 시작해야겠네. 맨 처음 자리에 앉아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이야기의 아버지이기도 하니 말일세.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하네.
에릭시마코스, 아무도 자네에게 반대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네. 나로서는 사랑에 관한 일들 말고 다른 어떤 것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터라서 아마도 거부하지 못할 것이고, 아가톤과 파우사니아스도 아마 그러지 못할 것이고, 디오니소스와 아프로디테에 온통 관심을 쏟으며 시간을 보내는 아리스토파네스도 물론 그러지 못할 것이며, 내가 보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다른 어느 누구도 그러지 못할 것이네. 물론 끝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는 공평하지 못하게 되지. 하지만 앞 사람들이 충분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말한다면 우리로서는 만족할 걸세. 그러니 파이드로스가 이야기를 시작하여 에로스를 찬미함에 있어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마지않네. 이 말에 다른 사람들도 모두 동의했고,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그에게 권했네. 그런데 각자가 말한 것들 전부는 아리스토데모스도 온전히 기억하지 못했고, 나 또한 그 사람이 말해준 것들 전부를 기억하지는 못했네. 다만 그가 가장 잘 기억하고 말해준 것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기억할 만하다고 내게 보인 것들을 자네들에게 말해주겠네. 각자의 이야기를 차례대로 말이네. 맨 먼저는 내가 말한 대로 파이드로스가 대강 이런 취지의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그는 말했네. 에로스는 인간들과 신들 사이에서 위대하고 놀라운 신이며, 그것은 다른 많은 방식으로도 그렇지만 특히나 그 기원에 있어서 그렇다고 말이네. 그는 말했네. 가장 오래된 신이라는 것으로 그 신은 존경받고 있거든.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네. 에로스에게는 부모가 없으며 산문작가든 시인이든 그 누구도 그 부모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네. 오히려 헤시오도스는 맨 처음에 카오스가 생겨났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늘 모든 것들의 굳건한 터전인 가슴 넓은 가이아가, 그리고 에로스가 생겨났다고 말하네. 아쿠실라우스도 헤시오도스와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카오스 다음으로 이 둘, 즉 개와 에로스가 생겨났다고 말이야. 그리고 파르메니데스는 그 기원에 대해 그녀는 모든 신들 가운데 제일 먼저 에로스를 고안해냈다고 말하네. 이렇게 여러 곳에서 에로스는 가장 오래된 자라고 인정받고 있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자로서 그는 우리에게 있는 최대로 좋은 것들의 원인이네. 어린 사람에게는, 그것도 아주 어렸을 적부터 자기를 사랑해주는 쓸만한 사람을 갖는 것보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쓸만한 소년 애인을 갖는 것보다 더 크게 좋은 어떤 것이 있을지 나로서는 말할 수 없거든. 왜냐하면 아름답게 살려는 사람들은 전생에 동안 이끌어가야 하는 이것을 혈연이나 공직이나 부나 다른 아무것도 에로스만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넣어줄 수 없기 때문이네. 그런데 방금 말한 이것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냐? 추한 것들에 대해서는 수치심을,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는 열망을 갖는 것을 말하네. 이런 것들 없이는 국가든 개인이든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없거든.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바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추한 일을 하다가, 혹은 누군가에 의해 추한 꼴을 당하면서도 용기가 없어서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다가 그런 일들이 공공연히 밝혀지는 경우, 아버지나 동료나 다른 어느 누구에게 들키는 것보다 소년 애인에게 들키는 것을 더 고통스러워하리라는 것이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 것을 우리는 사랑받는 자의 경우에서도 본다네. 사랑받는 자는 어떤 추한 일에 연루되어 있다가 들키게 될 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 유독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 말이네. 그러니 국가나 군대가 사랑하는 자들과 소년 애인들로 이루어지게 할 어떤 방도가 생기게 된다면, 이렇게 서로를 의식하면서 모든 추한 일들을 멀리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것보다 그들이 자기들의 국가를 더 잘 운영할 방법이란 없고, 또 이런 사람들이 서로와 더불어 전투를 수행하게 되면 아무리 적은 수라 할지라도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 할 것이네.
왜냐하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제 위치를 떠나거나 무기를 내던질 때 다른 어느 누구에게보다도 소년 애인에게 들키는 것을 가장 꺼릴 게 분명하며 이렇게 되느니 차라리 여러 번 죽기를 택할 것이니 말일세. 공경에 처한 소년 애인을 못 본 채 내버려 두거나 위험에 빠져 있는데도 도우러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한다면 에로스 자신이 덕을 향한 열망을 갖도록 신지핀 상태로 만들어나면서부터 아주 용감한 자와 비슷하게 되도록 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비겁한 자는 아무도 없네. 그리고 신이 어떤 영웅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준다고 호메로스가 말한 바로 그것이야말로 에로스가 자신에게서 생겨나는 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네. 그리고 실로 사랑하는 자들만이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죽으려 하네.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인들까지도 말일세. 펠리아스의 딸 알케스티스도 바로 나의 이 말을 지지하는 충분한 증거를 히랍 사람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네. 그녀만이 자기 남편을 위해 기꺼이 죽으려 했지. 그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는데도 말이네. 그녀는 사랑으로 인해 친해에 있어서 그들을 능가했네. 그들이 아들에게 이름만 친족이지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임을 드러내줄 정도로 말이네. 이런 일을 해냈을 때 그녀는 인간들에게만이 아니라 신들에게도 아주 아름다운 일을 해낸 것으로 여겨졌네. 그래서 신들은 그녀가 한 일이 마음에 들어 하데스로부터 그녀의 영혼을 돌려보내 주었다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해냈지만 그 가운데에서 신들이 하데스로부터 영혼을 돌려보내주는 이런 상을 준 사람들은 손에 꼽을 만큼 소수인데도 말이네. 그러나 오이아그로스의 아들 오르페우스의 경우에는 신들이 그를 목적 달성 못한 채로 하데스에서 돌려보냈네. 그가 만나러 온 아내의 환영만 보여주고 정작 그녀 자신은 주지 않은 채로 말이네. 그들이 보기에 그는 키타라 가수여서 유약하고 알케스티스처럼 사랑을 위해 죽는 일을 감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아서 하데스에 들어갈 궁리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네. 그래서 바로 이 때문에 그들은 그에게 벌을 주어 그가 여인들에 의해 죽음을 당하게 만들었네. 테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경우와는 달랐지. 그들은 아킬레우스를 높이 평가하여 축복받은 자들의 섬으로 보내주었네. 그가 헥토르를 죽이면 그도 죽게 될 것이지만 죽이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가 늙어서 죽게 되리라는 말을 어머니에게서 듣고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 파트로클로스를 도우러 나서서 복수를 하고서 단지 파트로클로스를 위해 죽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죽은 그를 뒤따라 죽는 것까지도 과감히 선택했기 때문이네. 바로 이 때문에 신들이 대단히 마음에 들어 하게 되어 그를 단연 높이 평가했네. 그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말이네. 헌데 아킬레우스가 파트로클로스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한 아이스퀼로스는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네. 아킬레우스는 파트로클로스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영웅들보다도 더 멋있었고 아직 수염이 없었으며 게다가 호메로스가 말하기로는 훨씬 더 어렸으니 말일세. 실제로 신들이 사랑과 관련된 이런 덕을 매우 높이 평가하긴 하지만 사랑하는 자가 소년 애인을 소중히 여길 때보다는 사랑받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소중히 여길 때 더욱 놀라워하고 마음에 들어하며 잘해준다네. 사랑하는 자가 소년 애인보다 더 신적이거든. 신지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이유로 그들은 알케스티스보다 아킬레우스를 더 높이 평가했네. 축복받은 자들의 섬으로 보내주면서 말이네. 바로 이렇게 나는 주장하는 바이네. 에로스가 신들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존경받을 만하고 또 살아있든 죽은 후에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덕과 행복을 얻는 일과 관련하여 가장 권위 있는 자라고 말이네. 파이드로스가 대강 이런 이야기를 했고 파이드로스 뒤로 다른 몇몇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그런데 자기는 뚜렷이 기억나는 게 별로 없다고 그는 말했네. 그래서 그는 그 이야기들을 제쳐두고 파우사니아스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해 주었네.
파우사니아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 파이드로스, 우리 이야기의 방향이 아름답게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내겐 보이네. 그저 이렇게 단순하게 에로스를 찬미하기로 정한 것 말이네. 에로스가 하나라면야 그것이 아름다운 상태겠지만 실은 그게 하나가 아니니 말일세. 그게 하나가 아니면 어떤 종류의 에로스를 찬양해야 하는지를 먼저 말하는 게 더 옳네. 그래서 나는 이 점을 바로잡으려고 시도할 것이네. 즉, 우선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에로스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런 다음에 그 신에 걸맞게 찬양하려 시도할 것이네. 사실 에로스 없이 아프로디테가 없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네. 그러니 그 여신이 하나라면 에로스가 하나일 테지만 실은 그 여신이 둘이 있으니까 에로스 역시 둘일 수밖에 없네. 그 여신이 어찌 둘이 아닐 수 있겠나. 분명히 그중 하나는 더 나이든 어머니 없는 우라노스의 딸이며 그래서 그녀를 우리가 천상의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으로 부르네. 다른 하나는 더 젊은 제우스와 디오네의 딸이고 그래서 그녀를 우리가 범속의 아프로디테라 부르네. 그러니 에로스도 하나는 한쪽 여신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범속의 에로스라 부르고 다른 하나는 천상의 에로스라 부르는 것이 옳을 수밖에 없네. 물론 우리가 신들 모두를 찬양해야 하지만 그 둘 각각이 어떤 것들을 맡아 갖고 있는지 말하려 시도해야 하네. 무릇 행위란 다음과 같기 때문이네. 행위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는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않네. 가령 지금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게 술 마시는 일이든 노래하는 일이든 대화하는 일이든 간에 이것들 가운데 아무것도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은 없네. 다만 행위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행해지느냐에 따라 그러그러한 것이라고 드러나게 되는 거지. 아름답고 올바르게 행해지면 아름다운 것이 되고 올바르지 않게 행해지면 추한 것이 된다는 말이네. 사랑하는 일도 바로 이러하며 그래서 에로스 일반이 다 아름답거나 찬미받을 만한 게 아니라 아름답게 사랑하도록 유도하는 에로스만 그러하네. 그런데 범속의 아프로디테에 속하는 에로스는 참으로 범속해서 닥치는 대로 무엇이건 상관없이 해내려 하네. 그리고 이게 바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지. 이런 사람들은 우선 소년들을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여인들을 사랑하고 또한 자기들이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보다 오히려 몸을 더 사랑하며 게다가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어리석은 자들을 사랑하는데 이를 치러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아름답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는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네. 바로 이 때문에 그들은 닥치는 대로 무엇이든 좋은 것이든 그 반대 것이든 상관없이 행하게 되네. 이 에로스가 다른 쪽 여신보다 훨씬 더 젊고 또 생겨내면서 여성과 남성 모두를 나눠 갖고 있는 쪽 여신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이지. 반면에 다른 한 에로스는 우선 여성을 나눠 갖지 않고 남성만 나눠 갖고 있고 또 더 나이 들었기에 방자함이라곤 조금도 안 가진 천상의 아프로디테에 속하는 에로스라네. 바로 그 때문에 이 에로스의 영감을 받은 자들은 본성상 더 건장하고 지성을 더 많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겨 남성에게로 향한다네. 바로 소년사랑 그 자체에서도 순수하게 이 에로스에 고무되어 있는 자들을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네. 그들은 그냥 소년들이 아니라 이미 지성을 갖기 시작할 때의 소년들을 사랑하거든. 그런데 이때란 수염이 나기 시작하는 것과 비슷한 때라네. 내 생각에 이때부터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전 생애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과 함께 삶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말이네. 어려서 분별이 없을 때 잡아놓고는 결국 비웃으면서 그를 버려두고 다른 누군가에게로 달려가 버리는 식으로 기만하려는 게 아니고 말이네. 실은 어리디 어린 소년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또한 있어야 하네. 결과가 불분명한 일에 많은 열성을 쏟아붓는 일이 없으리만 말이네. 소년들이 자라서 이르게 될 끝이 어느 쪽일지, 즉 그들이 영혼이나 몸과 관련해서 나쁨과 훌륭함 가운데 결국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가 불분명하거든. 그러니 훌륭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들을 위해 이 법을 정하지만 범속의 사랑을 하는 이자들에게도 이런 유의 강제를 가해야만 하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이 자유인 신분의 여인들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말일세. 사랑하는 자들에게 살갑게 응하는 것은 추한 일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로 비난거리를 만들어낸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거든. 사람들은 바로 이 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들의 부적절함과 불의에 주목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분명히 적어도 질서에 따라 그리고 법에 맞게 행해진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 비난을 산다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 테니까. 게다가 다른 국가들에서는 사랑에 관한 법이 단순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파악하기가 쉽지만 이곳과 라케다이몬의 법은 복잡다단하네. 앨리스와 보이오티아 그리고 사람들이 말솜씨가 없는 곳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살갑게 응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단순하게 법이 정해져 있으며 젊건 나이 들었건 아무도 그게 추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네. 그들이 말하는데 무능하기 때문에 굳이 젊은이들을 말로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라 생각하네. 하지만 사람들이 야만인들의 지배 하에 살고 있는 이오니아의 여러 곳과 다른 많은 곳에서는 그것이 추한 일로 받아들여져 왔네. 그 야만인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그리고 지혜를 사랑하는 일과 체력 단련을 좋아하는 일이 추한 일인데 이는 그들의 참주정 때문이네. 내 생각에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대단한 생각이 그리고 강한 친애와 연대가 생기는 것이 다스리는 자들에게는 이롭지 않거든. 여기 참주들도 이걸 실제 경험으로 알게 되었지. 아리스토게이톤의 사랑과 하르모디오스의 친애가 확고해져서 그들의 권세를 결단냈거든.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살갑게 응하는 것이 추한 일로 정해진 곳에서는 그런 법을 정한 사람들이 나빠서, 즉 다스리는 자들의 탐욕과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비겁함으로 인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반면 단순히 아름다운 일로 받아들여진 곳에서는 그렇게 정한 사람들이 영혼이 가진 게으름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네. 하지만 여기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법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말했듯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네. 가령 다음과 같은 것들을 숙고해보는 사람에게는 은밀하게 사랑하는 것보다 공공연하게 사랑하는 것이, 그것도 특히 가장 고귀하고 가장 훌륭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들 한다는 것.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에게 해주는 그가 뭔가 추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격려야말로 가장 놀랄 만하다는 것. 그리고 그가 소년 애인을 잡으면 그에게 아름다운 일이요, 못 잡으면 그에게 추한 일이라는 평판이 붙는다는 것. 그리고 잡으려고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서 법은 사랑하는 자가 놀랄만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칭찬받을 수 있을 만큼 마음 놓고 행동할 수 있게 허용해 주었다는 것을 말이네. 그런데 바로 그 놀랄만한 일들은 누군가가 이것 말고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여 이루어내기를 바라면서 그 일들을 감히 행하려 할 경우에는 지의 사랑에 대한 아주 큰 비난을 초래하게 될 그런 일들이네. 가령 누군가가 누군가에게서 돈을 받기를 바라면서 혹은 관직이나 다른 영향력 있는 자리를 얻기를 바라면서 사랑하는 자들이 소년 애인들에게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려 한다고 해보세. 애타게 탄원하고 간청하면서 맹세를 하면서 소년 애인 집 문가에 누워 자면서 어떤 노예도 안 하려 할 그런 노예 노릇을 기꺼이 하려 하면서 말이네. 그럴 때 친구들만이 아니라 적들까지도 그가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을 것이네. 적들은 그가 아첨하면서 자유인답지 못하게 구는 것을 비난할 것이고, 친구들은 훈계하면서 그의 그런 일들에 대해 수치스러워할 것이네. 하지만 사랑하는 자가 이런 모든 일들을 할 경우에는 다들 호의를 갖고 대하며 그가 비난받는 일 없이 그것들을 행하도록 법이 허용하네. 그가 뭔가 아주 아름다운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대하면서 말일세. 그런데 무엇보다도 심한 일은 적어도 이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그 사람만이 맹세를 한 상태에서 그 맹세를 벗어난 일을 하고도 신들에게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네. 그들이 말하기로는 아프로디테에 속하는 맹세란 없기 때문이라네. 이렇게 여기 법이 말해주는 바에 따르면 신들도 인간들도
사랑하는 자에게 마음 놓고 행동할 수 있게 허용해 주었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사랑하는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는 것이 이 국가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누군가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네. 하지만 다음과 같을 때는 사정이 다르네. 부모들은 자식들이 사랑받는 자들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아동 보호자들을 감독자로 두어 그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아동 보호자들에게도 이런 명령이 내려지지. 또 뭔가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동년배나 동료들이 보면 비난을 하곤 하네. 또 나이 든 사람들 쪽에서도 그런 비난을 하는 자들을 막지도 않고 옳지 않은 말을 한다고 야단을 치지도 않지. 이것들을 보고서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서는 그런 일이 아주 추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누군가가 생각할 수도 있겠네. 헌데 실은 사정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하네. 서두에서 말한 대로 그건 단순하지가 않네. 그것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 아름답거나 추한 게 아니라 아름답게 행해지면 아름답고 추하게 행해지면 추한 것이네. 그런데 추하게라 함은 못된 사람에게 못된 방식으로 살갑게 대하는 것이요. 아름답게라 함은 쓸만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방식으로 그리하는 것이네. 그리고 못된 사람이란 영혼보다는 오히려 몸을 사랑하는 저 범속한 사랑을 하는 자라네. 그는 또 확고부동하지도 않은데 이는 그가 사랑하는 대상이 또한 확고부동하지 않기 때문이지. 그가 사랑했던 몸의 꽃이 시들자마자 그는 날아가 버린다네. 많은 이야기들과 약속들을 무색해하면서 말일세. 하지만 성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생 동안 내내 확고부동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는 확고부동한 것과 한 덩어리로 융합되었기 때문이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 법은 잘 그리고 멋지게 시험하려 한다네. 어떤 자들에게는 살갑게 대하고 다른 어떤 자들은 피하라고 말일세. 그러니까 바로 이 때문에 그것은 어떤 자들에게는 쫓아가라고 다른 어떤 자들에게는 피하라고 권하네. 사랑하는 자가 둘 중 어느 쪽에 속하고 사랑받는 자가 또 둘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 경쟁을 붙여놓고 시험하면서 말일세. 바로 그래서 이런 까닭으로 첫째, 빨리 잡히는 것이 추한 일로 간주되는데 이는 시간이 사이에 끼어들어 오게 하기 위해서지. 시간이야말로 많은 것들을 멋지게 시험한다고 생각되니까 말이네. 그 다음으로는 돈이나 정치 권력에 잡히는 것이 추한 일로 간주되네. 험한 꼴을 당해서 위축되어 꿋꿋하지 못하든 아니면 돈이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친절을 제공받고서 그걸 무시하지 못하든 말일세. 이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안정적이거나 확고부동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 그것들로부터 고귀한 친애가 생겨날 수조차 없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빼고는 말일세. 그래서 우리 법에는 단 하나의 길이 남아있네. 소년 애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살갑게 응하는 일을 아름답게 하려면 말일세. 우리 법은 다음과 같거든. 사랑하는 자들의 경우 소년 애인을 위해 그 어떤 노예 노릇이든 기꺼이 하겠다는 것은 아부가 아니고 비난받을 만한 일도 아니었지. 바로 그런 것처럼 이 경우에도 다른 단 하나의 자발적인 노예 노릇만이 비난받을 만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덕과 관련한 노예 노릇이라네. 실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진 바에 따르면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통해 자기가 어떤 지혜에 있어서나 아니면 덕의 그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나 더 훌륭한 자가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그에게 기꺼이 봉사하려 할 때 이런 기꺼이 하는 노예노는 역시 추하지 않고 아부도 아니라네. 따라서 이 두 법이 즉 소년 사랑에 관한 법과 지혜 사랑 및 다른 덕에 관한 법이 같은 곳에서 함께 만나야 하네. 사랑하는 자에게 소년 애인이 살갑게 응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되는 일이 일어나려면 말일세. 사랑하는 자와 소년 애인이 각자가 자기 법을 가지고 같은 곳으로 가게 될 때, 그리고 전자는 분별 및 다른 덕에 있어서 기여할 능력이 있고 후자는 교육 및 다른 지혜를 얻어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바로 그때, 즉 이 법들이 같은 곳으로 가게 될 때, 다른 어느 곳에서도 아니고 바로 그곳에서만
소년 A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살갑게 응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되는 일이 일어나거든. 이런 경우에는 기만당하는 것조차도 전혀 추한 일이 아니네. 다른 모든 경우엔 기만당하고 있을 때든 그렇지 않을 때든 그것이 수치심을 가져다 주지만 말이네.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부자로 생각해서 부 때문에 그에게 살갑게 응했다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가 가난뱅이라는 것이 밝혀져 돈을 얻어내지 못하고 기만당하는 경우, 기만당하지 않는 경우보다 조금이라도 덜 추하지 않거든. 그런 자는 적어도 자신의 것만큼은 드러낸 것으로, 즉 돈을 위해서라면 누구에게든 무슨 봉사든 하려 할 것이라는 점은 드러낸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건 아름답지 못한 것이니까 말일세. 바로 그것과 똑같은 이치에 따라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훌륭한 자로 생각해서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의 친애로 인해 자기 자신이 더 훌륭한 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에게 살갑게 응했다가 저 사람이 나쁘고 덕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져 기만당하는 경우를 상정하면 비록 그렇게 기만당했다 하더라도 그 기만은 아름답다네. 아까의 경우처럼 이 경우 이런 사람도 역시 자신에게 속한 것은 이미 보여준 것으로, 즉 적어도 덕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더 나은 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누구를 위해서든 무슨 일이든 기꺼이 하려 들 것이라는 점은 보여준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건 아까의 경우와 달리 이번에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니까 말일세. 이렇게 덕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살갑게 응하는 것은 전적으로 아름다운 것이네. 이 에로스는 천상의 여신에 속한 천상의 에로스요. 국가에도 개인들에게도 아주 값진 에로스이네. 사랑하는 자 자신과 사랑받는 자가 자기 덕에 대해 대단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그렇다네. 반면에 다른 에로스들은 모두 다른 여신, 즉 범속의 여신에 속하는 것들이라네. 파이드로스, 이 정도가 내가 자네를 위해 당장의 에로스에 관해 내 몫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것들이라네. 그가 말했네.